오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네, 오늘은 이 금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차트에서 이렇게 또 보시면은 지금 이 금 가격 있지 않습니까? 금 가격이 최근 5년간을 이렇게 또 해둔 거거든요. 아니 2,000달러도 안 됐었어요. 1,800달러 그 정도 2021년도부터 본다고 하면은 한 1,800달러 정도였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2024년도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또 오르더니만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차트에서 이렇게 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거든요. 역대 최고치 4,552달러를 찍었습니다. 4,500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소리죠. 넘어서면서 지금 현재는 4,388달러 정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2026년도 새해가 이렇게 또 밝지 않았습니까? 새해가 이렇게 또 밝으면서 지금 현재 이 금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모든 이 경제적 관례를 이렇게 또 깨트리는 전례 없는 대호황기를 이 금은 맞이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요. 심리적인 그런 저항선이었던 4,500달러를 돌파를 하고 역대 최고치를 최근 들어서 계속 갈아치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단순히 단기적으로 투기의 수요의 결과가 아니다. 이거는 글로벌 금융 질서의 근본적인 리베이싱이다. 다시 리셋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다시 리셋을 이렇게 또 하면서 글로벌 금융 질서를 지금 다시 세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 과정으로 지금 해석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2022년도 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5년 전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800달러 정도 수준의 이 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5년 만에 2배 이상 이렇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2배 이상 오르면서 4,500달러를 이렇게 또 찍으면서 그러면서 특히 최근 1년간 2025년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5%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1979년도 이후 오일 쇼크 이후에 최대의 연간 상승폭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금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을 한번 인터넷상에서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또 보고 공부를 이렇게 또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 금이 이렇게까지 랠리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자고요. 전체적으로 대략 왜 이렇게 금 가격이 올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2022년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인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방이 지금 제재를 여러 나라들한테 이렇게 또 하고 특히 이제 러시아한테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덜러레이션, 그러니까 탈달러화를 이렇게 또 하려는 그런 나라들도 이렇게 또 많은 것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그거밖에도 연준에서 고금리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은 이례적으로 회복력이 굉장히 좋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2025년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제 들어선 뒤로부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하게 관세를 이제 도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도입을 이렇게 또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셧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결합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완벽한 퍼펙트 스톰이었다라는 그런 소리. 이 금이 상승을 하기 위한 퍼펙트 스톰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저는 항상 이제 생각을 이렇게 또 하는 게 금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그런 소리는 좀 이제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징조가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금이 가격이 오른다라고 저는 이렇게 또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투자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이러한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또 만들어 보는데. 어쨌든 간에 2022년도 그때부터 우크라이나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도 2월 달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시작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정학적인 그런 불안감이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바로 이제 금 가격이 2,000달러를 이렇게 또 돌파를 이렇게 또 하면서 안전 자산으로서의 그 가치를 증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그 변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G7 국가들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6,400억 달러 중에 절반가량을
동결을 이렇게 또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이 주도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러시아 이 외환 보유고 6,400억 달러 절반을 이제 동결을 하자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G20 그 국가들에서 경제권에 대한 국제 금융 시스템이 무기화된 것을 이제 최초로 이제 본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중앙 은행들이 달러 기반의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위험한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는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각인을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러시아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외환 보유고를 달러 비중을 16% 미만으로 줄이고 그리고 이제 금 비중을 20% 이상으로 이렇게 또 확대를 하는 등 루블리세이션, 루블화 그런 작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 본위화 전략을 추진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친구들 그 나라들도 이 서방 국가들만 이렇게 또 믿고 있다고 하면은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믿고 있고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수많은 다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인도나 터키 이런 이제 신흥국들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달러를 좀 버리고 금을 더 많이 사 모으기를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이 2022년도에 1080톤으로 급증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1950년대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 금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2년도 1월 달에는 180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예고를 이렇게 또 했었을 그 당시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2022년도 2월 달에는 러시아랑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시작이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금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1900달러 정도 2월 달에는 그렇게 금 가격이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월 달에 이 G7에서 러시아 외환 보유고 동결 조치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때 금 가격이 2000달러로 바로 이렇게 또 치솟았다 라고 한다고요. 통화 시스템이 무기화가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그런 우려감에 러시아에서 이제 금을 막 사서 모으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랑 좀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인도, 중국, 터키 이런 이제 신흥국들에서도 금을 이제 사서 모으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가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9월 달에는 달러 인덱스가 20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이렇게 또 찍으면서 금 가격이 일시적으로 이제 2,000달러에서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20년 만에 최고를 이렇게 또 찍으면서 1,600달러까지 2,0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갑자기 일시적으로 이렇게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연준이 이제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금리 상황에서도 금 가격은 슬금슬금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 가격은 12월 달에 한 1,800달러까지 다시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를 이제 금 가격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전통적으로는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금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지정학적인 그런 위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하는 등 뭐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그런 싸움이 굉장히 많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0.08%에서 4%대까지 급격하게 올리는 그 과정에서 잠시 금 가격이 2,0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밀리긴 했지만 그런데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은 중앙은행들에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이 국가들에서 금을 전례 없이 많이 사서 모으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가격을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금 가격은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고금리 환경에서도 이례적으로 엄청난 회복력을 이렇게 또 보여줬습니다. 2023년도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강하게 이렇게 또 하면서 5.5%대까지 이렇게 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23년 만에 최고치 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금이 이제 무이자이거든요.
이 금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 이자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가 된다고 하면은 금이 투자 매력이 굉장히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금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 누군가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2023년도를 보면은 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려놨기 때문에 금 말고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면은 그냥 은행에만 넣어둬도 5%라는 그런 이제 고금리를 이렇게 또 주는데, 그런데 금은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 금이라는 투자가 굉장히 매력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금 가격이 연간 13%의 수익률을 기록을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수당 2,078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금 가격이 계속해가지고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러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의 금 사 모으는 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네요. 2023년도에는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자그마치 1037톤을 사서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10년의 이제 평균을 이렇게 또 보면은 400톤에서 500톤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2배 이상을 상회를 하는 수치를 2023년도에 엄청나게 금을 사서 모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특히 중국에서 어마무시하게 금을 사서 모았다. 중국이랑 그리고 터키 은행에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을 계속 사서 모았다. 그렇기 때문에 금의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터키나 중국에서는 금을 사서 모았는지 하고 보면은, 왜냐하면은 탈달러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금을 엄청나게 사서 모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전략적 목적이 이렇게 또 결합이 되다 보니까 금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이렇게 또 높다고 하더라도 달러를 계속 사서 모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이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가 평년보다 2배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금 가격이 높은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들이 금을 엄청나게 사서 모으다 보니까 2024년도에도 금 가격이 계속 오르네 라고 하면서 2024년도 접어들어가지고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이제 중앙은행들은 금을 사서 모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탈달러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금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서방 투자자들이 이 금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력까지 얻게 됐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2024년도를 이제 보면은 그때부터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서방 투자자들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투자처를 이제 또 알아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이제 보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금에 이제 여기도 이제 돈을 이제 넣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중앙은행들이 얼마만큼의 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본다고 하면은 2019년도랑 그리고 2024년도를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표입니다. 중국은 2019년도에 1948톤에서 2024년도에 2279톤으로 이렇게 늘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대략 한 17%가 증가를 한 수치다. 그러면서 이제 탈달러화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왜냐하면은 이제 러시아가 당한 것을 이렇게 또 봤기 때문에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금을 엄청나게 사서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고, 그리고 이제 인도도 이렇게 또 보면은 638톤에서 876톤까지 38%나 늘렸다. 이건 역시 변동성 대비해가지고 안정성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금을 이제 사서 모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도 228톤에서 448톤까지 96%나 늘렸다. 금 보유량을 엄청나게 늘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특히 이제 폴란드를 이렇게 또 보면은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인 긴장에 따라 가지고 자산 안보를 이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 금을 엄청나게 이제 사서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터키도 379톤에서 595톤까지 이 57%나 금을 늘렸다. 라고 하네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 가지고 금을 사서 모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싱가포르도 127톤에서 220톤까지 73%나 금의 양을 늘렸다. 라고 합니다. 금융 허브로서 자산의 신뢰도를 구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금을 사서 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2024년도 말 기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36,200톤에 달했다.
36,200톤에 달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 외환 보유고의 약 20%를 차지를 하게 됐다. 굉장히 많은 이제 중앙은행들에서 달러보다는 이제 금을 더 많이 사서 모으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2023년도 말에는 15%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20%대까지 끌어올렸다. 1년 만에 5%나 금을 많이 사서 모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8달러화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사서 모으고, 이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서방 세계 투자자들도 여기에 막 들어가서 금을 사서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또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2025년도가 폭발적으로 이 금 가격이 상승을 한 그런 해이다라고 하네요. 2025년도를 이제 본다고 하면은 금 가격이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해로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2025년도 초를 보면은 2,600달러 정도였거든요. 금 가격이. 그런데 이게 역사상 최고치인 4,500달러를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작년 한 해 동안에만 2025년도에만 65%라는 기록적인 경이로운 그런 상승률을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 이 금이 이렇게까지 오른 적은 거의 없었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금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연관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에 4월 2일에 리베레이션 데이라고 이제 선포를 이렇게 또 하면서 행정명령을 딱 때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 나라들한테 보편적인 관세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우방국가 그리고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보편적인 관세를 도입을 했다. 캐나다한테도 관세를 때리고 멕시코한테도 관세를 때리고 25% 중국한테는 자그마치 104%라는 말도 못하는 관세를 부과를 했다. 그 당시에 처음에. 그러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그 인플레이션을 즉각적으로 그 압력을 이렇게 또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을 본다고 하면은 2024년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2024년도에는 2.5%였는데 평균 관세율이 2.5%였는데 그런데 2025년도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는 평균 실효 관세율이 16.8%였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우리들이 이 관세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아직은 뭐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2026년도 올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받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2025년도 작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기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먼저 수입을 했거든요. 재고를 엄청나게 쌓아뒀어. 그래가지고 그 재고를 올해 들어서는 그거를 이제 소진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압력을 좀 이제 누를 수가 있었다고 해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오르는 것을 누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제 올해도 계속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소비자들이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진짜로 엄청난 가격 상승을 우리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의 경로로 이 금 가격을 급격하게 밀어 올렸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핵심 개인 소비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 PCE 지수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를 하는 3%를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고착화가 이렇게 또 대부를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금을 선택을 지금 많이 이렇게 또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그 해지를 위해 가지고 금을 사서 이렇게 또 모으다 보니까 금 가격이 더 이렇게 또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두 번째 경로를 이렇게 또 보면은 관세를 부과를 하는 그 대상에서 금하고 은은 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하고 은은 관세를 이제 붙이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외가 됨으로 해가지고 무역 전쟁을 이제 전 세계랑 이제 미국이 하는 도중에 그 혼란 속에서도 자유롭게 이제 유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화폐 금속은 바로
금하고 은밖에 없다 보니까 금을 더 이렇게 또 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거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원빅 뷰티풀 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통과를 이렇게 또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6주 동안이나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6주 동안에는 데이터가 이 수집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2025년도 10월 달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됨으로 해가지고 미국은 전례 없이 6주 동안이나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통계국이나 경제 분석국 이런 곳에서 이제 운영이 이제 중단이 됨으로 해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되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보고서 역시 6주 동안이 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장 이제 신뢰를 하고 있었던 핵심 경제 지표가 발표가 전면 중단이 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더 공포에 이렇게 더 떨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데이터가 이제 블랙아웃이 이렇게 더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데이터 없이 이제 투자를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엄청난 불안감에 이제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변동성 지수 있지 않습니까? 빅스 지수가 급등을 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신뢰를 할 수 있는 하드 머니는 이 손을 이제 만질 수 있는 그 머니는 바로 금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금에 엄청나게 투자가 이제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나중에 지수를 보니까 6주 동안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고 있으면서 다 지수가 곤두박질 쳐. 그러면은 다 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포감에 금을 많이 사서 이제 모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그때 10월 달에 6주 동안 이 공포에 이제 떨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금을 이제 투자로 이렇게 또 많이 사다 보니까 이 금 가격은 온수당 4,000달러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2025년도 그 금 가격을 이렇게 또 보면은 1월 달에는 100달러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때는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 그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확산이 되던 그런 시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월 달에는 3,270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다고요. 4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리베레이션 데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세를 도입을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7월 달에는 3,285달러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또 가면서 미국 국채 부도 한도 빚 재정 건전성이 이제 우려가 되던 그런 시기였다. 그러면서 10월 달에 정부 셧다운이 이렇게 또 되면서 6주 동안 데이터가 이제 블랙아웃이 이렇게 또 데모를 하면서 금 가격은 4,000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을 이렇게 또 보니까 고용 지표가 이제 불확실성으로 이렇게 또 나와. 그러면서 안전자산 이제 매수세가 계속 집중이 이렇게 또 되면서 금 가격은 4,200달러를 이제 돌파를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12월 달에는 연말에 이익을 실현을 하는 그런 수요 속에서도 이 금 가격은 계속 이렇게 또 올랐다. 4,300달러 이제 기록을 하다가 4,500달러를 넘어서고 이제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4,500달러 찍었습니다. 4,500달러 넘어서고 그러면서 4,300달러까지 이렇게 또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금은 단순한 투자 수단뿐만이 아니라 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만약에 이제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이제 보험으로서 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금으로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특히 이제 연말 들어가지고 연준이 또 이제 금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0.25% 이제 금리를 이렇게 또 내림으로 해가지고 금 가격은 4,500달러를 찍고 이제 조금 이제 내려오기는 내려왔지만 그러면서 요번에 금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품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 가격의 급등은 단순히 거품으로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은행들이 자산을 이렇게 또 구성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전략을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달러가 이제 믿을만 하니까 달러를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쌓아뒀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딱 있다 보니까 취임을 이렇게 딱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우방국이고 적국이고 막 다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친구 국가들이든지 미국의 적국이라든지 다들 이거는 아닌 개변 달러가 아닌 개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달러를 좀 더 줄이고 금을 더 사서 모으는 그런 제스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근본적인 변화가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과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앙은행들은 달러의 보완제로서 금을 보유를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달러의 위험을 상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앵커 자산으로 이제 금을 보유를 하기 그러니까 이제 금을 더 많이 모으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 달러를 좀 더 줄이고 금을 더 많이 모으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해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이 중앙은행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금을 아직도 계속 사서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사서 모으는데 톤 단위로 그 무게 단위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금액 단위로 계속 이제 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무게 단위 조금 내려갈 수는 있어도 그래도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 그 돈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계속해 가지고 지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금의 가격은 내려갈 수가 없다. 지금 금 가격은 계속해 가지고 이 중앙은행들이 계속 엄청나게 사서 모으고 있다 보니까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월이 있다고요. 바이 월이 이렇게 형성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사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금 가격은 아직 내려가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그 투자 자산의 금의 비중은 2023년도에는 1.8%였다. 그러면서 2025년도 작년을 이렇게 또 보면은 2.8%로 상승을 했다. 1% 정도가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것은 2010년 이전의 역사적인 그 평균을 이제 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4%였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더 올라야 한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의 추가 유입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오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금의 투자 비중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AI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I를 이제 본다고 하면은 GPU 칩이나 최첨단 그런 칩들 있지 않습니까? 뭐 메모리 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금이 엄청나게 쓰인다라고 해요. 차세대 프로세서에는 수많은 것들을 다 연결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연결의 고신뢰성을 위해서 금 도금이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을 많이 이 AI 때문에도 이제 많이 쓰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5G나 그 통신 인프라가 계속해가지고 막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초고속 통신 장비에 이용이 되는 그런 이제 부품들은 금을 여기에다가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그런 수요가 아직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금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이 뭐 아직도 조금 나오고 있기는 있지만 거의 다 파냈잖아요. 다 파내면서 지금 투자도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금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2024년도를 이렇게 또 보면은 기술 부분에서 금을 쓴 그 수요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7%가 성장을 해가지고 300톤 이상을 썼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은 단순히 안전자산뿐만이 아니라 최첨단 산업의 원자재라는 그런 다양한 가치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금을 이렇게 또 보면은 항상 이제 금이랑 그리고 이제 달러랑 좀 이제 상관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하고 달러의 상관관계가 지금 2022년도 이후로 계속해가지고 디커플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또 보면은 금하고 이제 달러 인덱스 있지 않습니까? 달러 인덱스는 굉장히 강력한 그 상관관계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다. 달러가 강해진다고 하면은 금값은 떨어지는 것은 상식이었다 예전에는. 하지만 지금 현재 2025년도를 이렇게 딱 보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고금리에 이렇게 또 있지 않았습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금값이 동시에 치솟는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금을 단순한 달러의 반대 자산이 아니라 미국의 재정 적자와 그리고 부채 증가라는 그런 달러의 시스템적인 위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 금을 지금 인식을 시작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5%대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고금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값이 급등을 한 것은 투자자들이 채권의 이자 수익보다 미국의 재정 지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다 보니까 미국을 지금 믿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들을 이제 보면은 미국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금을 계속 더 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달러가 지금 못 믿어지는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2025년도 금이랑 그리고 이제 주요 금융 지표의 이제 수익률을 이렇게 또 보면은 금은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65%가 상승을 했다. 이거는 안전 자산 중에 당연히 1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46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것은 46년 만에 최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은은 더 많이 상승을 했다. 은은 2025년도에 144%가 폭등을 했다. 금 가격이 랠리를 이렇게 또 하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제 극대화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은이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뿐만이 아니라 플래티넘 역시 130%가 급등을 했다. 산업 수요, 뭐 AI 같은 것들이 산업 수요나 그리고 귀금속 랠리에 동참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플래티넘이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에 반해 가지고 이 S&P 500은 16%가 상승을 했다. 이 S&P 500 16%도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이고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이죠. 관세 전쟁 속에서도 이 AI 기술주들은 엄청나게 선방을 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40%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 금의 안전자산 지위에 밀려가지고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부진을 한 그런 격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는 과연 이 금은 어떻게 될런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금은 아마도 올해 안에 5,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 투자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이제 기관들에서는 금의 가격이 이 올해 들어가지고 2026년도에 5,000달러에 지금 도달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리베이싱, 다시 이 금 가격이 이제 세딩이 이렇게 또 되는 게 아직도 안 끝났다.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잠재적인 리스크도 굉장히 크게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정학적인 그 긴장이 완화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막 평화 협정을 지금 하려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젤렌스키 뭐 미국에 왔다가 마이애미 말하라고 별장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20가지 조항의 평안을 뭐 90% 정도 우리가 마무리를 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올해 안에 이제 끝난다고 하면은 이 지정학적인 그런 위험이 긴장이 굉장히 완화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금을 이제 또 이제 많이 팔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지정학적인 그 위험이 낮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금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중동 사태도 지금 뭐 이란도 뭐 난리가 나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그 이란의 그 난리통이 만약에 뭐 정권이 이렇게 또 바뀌면서 친미 국가가 만약에 세워진다고 하면은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그 이란의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뭐 지금은 난리가 났지만 그러면은 또 금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연준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생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 보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기회비용이 이제 생각이 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이 내려갈 수도 있다. 가격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2022년도에 그때 이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또 올리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금 가격이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듯 금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 연준이 매파적으로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금을 이렇게 사서 모으는 게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익 실현 매물이 이제 쏟아질 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한 잠재적인 리스크는 당연히 있기는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금 가격이 랠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한 것은 단순히 자산 가격의 상승을 넘어가지고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었던 그 달러 패권 있지 않습니까? 달러 패권 그 시스템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불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몇몇 곳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 충돌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 신뢰 붕괴가 지금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중앙은행들에서 다시 한번 이제 금이라는 안전한 자산을 지금 사서 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부터 미국의 재정 정책이 굉장히 불확실성해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을 좀 이제 믿을 수 없게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이 해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수적인 요소가 돼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식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금은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6주 동안 이렇게 또 되고 있으면서 데이터가 블랙아웃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지금 우리가 취약한 그런 정보 시스템 위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금을 이렇게 또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최고의 안전자산은 바로 금이다 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금 가격은 역사적으로 최고점인데, 그런데 이게 리베이스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리세팅이 되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함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보호무역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으면서 이 인플레이션은 더 이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온수당 5,000달러는 이제 머지않아가지고 뉴 노멀 시대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나 이제 투자자들은 금을 이제 사서 이렇게 또 모으고 있다라는 걸, 다시 말해가지고 불안정성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금을 찾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안전자산으로 이제 금을 이렇게 많이 찾고 있다 보니까 금 가격은 계속해가지고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불안한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그런 지표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대공황 1929년도에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929년도 그 대공황 때, 그때는 미국이 금 본위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금 가격이 오를 수가 없었다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좀 이제 불안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또 연출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금광의 주식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금 가격은 금 본위제로 인해 가지고 이 온수당 20달러로 묶여 있어서 금은 이제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금값 대신에 금광 주식이 미친 듯이 올랐다. 다시 말해가지고 금값이 엄청나게 대공황 바로 직전에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불안한 그런 징조를 지금 미국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지금 현대 경제 체제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이제 많은 안정장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1930년대, 1920년대 그 대공황 때처럼의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불안한 그런 지표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워렌 버핏도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주식만 내리 팔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만 팔고 있고 거의 주식을 사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현금을 지금 미친 듯이 쌓아두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좀 이제 불안한 게 뭐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주식도 너무나 고평가가 된 게 많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나 중앙은행들이 뭔가 터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있긴 있지만 이것도 있지 않는가, 분명히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작년을 본다고 하면은 금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좀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불안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한번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를 해보려고 이런 이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네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